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7일 오후 6시입니다.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런 일은 참 드뭅니다. 예컨대 왕이 간첩이었다든지 황제가 간첩이었다든지 또는 대통령이 간첩이었다든지 그래서 조국을 적에게 팔아 넘겼다든지 이런 사례는 매우 찾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최고 권력자가 되면은 역시 미워하던 조국도 자기 것이 되니까 그것을 아끼고 키우고 그리고 적이 침범하면은 싸우고 해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왕, 황제,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이 간첩이 되어가지고 조국을 적에게 갖다 바치고 국익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재산 자유보다는 적의 적 중에서도 적의 수괴를 더 사랑하고 하는 이런 일은 미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또 이 비슷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1970년대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최고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언론 자유도 있었습니다. 야당도 경쟁을 하고 여당을 상대로 경쟁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남미를 휩쓸던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기름 매장량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물가 상승률이 1000만%입니다. 1000만%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들의 10% 이상이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평균 몸무게가 1년에 한 10kg씩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버릴 때 제발 포장을 잘 해주십시오 하고 신부가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라는 자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인데 누구 명령을 받느냐 하면 카스트로, 지금 카스트로가 죽었지만 카스트로의 그 후예들, 카스트로의 쿠바를 흠모를 해가지고 쿠바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마두로 앞에가 차베스인데 차베스, 마두로 둘 다 공산주의자인데 이 공산주의자의 고향은 남미에서는 쿠바입니다. 쿠바의 카스트로, 체게바라 이런 자들을 존경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쿠바를 위해서 복무하고 쿠바가 조종하는 대로 따르고 쿠바에 기름 등등을 마구잡이로 퍼주고 드디어는 쿠바로부터 보안 요원들, 정보 요원들을 공급받아 가지고 자기 나라 정보기관, 군 수사기관에 다 심어 가지고 쿠데타를 방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덩치가 작은 쿠바가 덩치가 큰 베네수엘라를 먹어버렸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좀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빨대를 꼽아가지고 쿠바는 계속 베네수엘라를 착취하고 있는데 이 베네수엘라가 들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쿠바에서 보내준 감시요원들이 딱 짜고 쿠데타를 못하도록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간첩 같은 대통령이 생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와 비슷한 예가 하나 있는데 이게 러시아에서 일어난 겁니다. 러시아에서도 황제가 새로 한 사람 등극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전쟁하고 있는 적국의 왕을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황제가 되니까 적국과 손을 잡고
동맹국을 배신해버립니다. 동맹국을 아예 바꿔버려요. 적과 동맹국이 되고 동맹국을 배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간첩 같은 황제라고 불려요. 간첩 같은 황제. 그 이름은 표트르 3세입니다. 러시아의 표트르 3세. 표트르 대제는 우리가 잘 아는 페테스부르크를 만든 위대한 군주죠. 그 표트르 3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표트르 3세는 그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은 표트르 3세의 표트르 대제의 딸인 안나라 그러죠. 이 러시아 말로는 안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트르 대제의 외손자였습니다. 이 표트르 3세는. 근데 이 표트르 3세는 어릴 때 어디서 자랐느냐 하면은 덴마크령 홀스타인 공작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일찍 이어가지고 이 독일인들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공작이란 감투를 썼는데 자기를 가르쳐주는 이런 사람들은 다 독일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독일적으로 변했습니다. 러시아어는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에서 엘리자베스라는 여자 황제가 죽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자 황제는 누구냐 하면은 표트르 3세의 어머니의 언니였어요. 죽기 전에 표트르 3세를 불러가지고 후계자로 앉힙니다. 황태자로 앉혀요. 그리고 부인은 나중에 에카테리나 대제가 되는 독일 여자를 불러서 둘이를 결혼시킵니다. 근데 이 표트르 3세가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잃고 너무 엄격한 프러시아 이 군인들 사이에서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행동이 아주 이상했어요. 그 아주 좋은 부인을 만났는데도 막 바람을 피우고 하니까 이 부인도 또 막 바람을 피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1762년이죠. 1762년에 61년 12월 25일에 죽고 바로 직후에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76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스립니다. 자, 이 사람이 황제가 됐는데 이 표트르 3세는 어릴 때부터 누구를 흠모했느냐?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2세, 프러시아를 강성한 나라로 만든 프리드리히 2세를 존경했습니다. 프리드리히 2세는 그런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이 프러시아라는 작은 나라를 군사 강국으로 키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표트르 3세가 황제가 된 1761년에는 무슨 일이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었느냐면 7년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7년 전쟁은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가 대결하는 전쟁이었는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 편을 들었어요. 이 오스트리아 편을 든 나라가 프랑스와 러시아였고 프러시아 편을 든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7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유럽에서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식민지에서도 전쟁을 해요. 그래서 북미 대륙에서는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가 거기서 싸웁니다. 인도에서도 영국과 프랑스가 싸워요. 어떻게 보면 세계대전입니다. 7년 전쟁 그 규모가 세계대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1761년쯤 가면 어떻게 됐냐면은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프러시아를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한때 베를린을 점령을 해가지고 프리드리히 2세가 항복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항복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조금만 더 밀어버리면은 그 위대한 프리드리히 2세도 손들고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에서 엘리자베스 황제가 죽고 표트르 3세가 황제가 되는데, 황제가 되자마자 이 젊은, 당시 30대죠. 30대 표트르 3세는 자기가 존경하던 프리드리히 2세 편으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동맹을 깨버립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와의 동맹을 깨버리고 적과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적과 동맹, 우리로 말하면 한미동맹 깨버리고 대한민국이 북한군과 동맹을 맺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이긴 전쟁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러시아군을 프리드리히 2세가 지휘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한때의 동맹국인 오스트리아를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협상으로 나와가지고 다 망하기 일보 직전 같던 프러시아가 7년 전쟁의 승자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표트르 3세는 프리드리히 2세를 존경하니까 독일군의 복장, 독일군의 제도, 이걸 또 흠모를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독일군 복장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황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군 장교들에게도 독일 군복을 입게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국군복을 인민군복 입고 인민군복 입도록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제도도 프러시아 군사제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러시아를 다 이겼다가 이상한 황제 때문에 소득을 올리지 못한 이 러시아 군 장교들은 그 모욕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어요. 특히 이 근위병들, 경호실이죠. 근위병 속에는 표트르 3세의 부인과 뭐 연애를 하는 장교들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 근위대는 또 표트르 3세의 부인 에카테리나를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트르 3세가 한 거는 또 뭐냐 하면은 러시아는 토착 종교가 러시아 정교입니다. 러시아 정교를 막 압박합니다. 탄압을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는 종교계에서도 황제를 싫어하게 됩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변을 안 당했을 텐데 쓸데없는 전쟁을 또 하나 만들어요. 쓸데없는 전쟁을. 덴마크하고 지금 전쟁하려고 프러시아와 다 이긴 전쟁은 놓치고 전쟁 안 해도 될 덴마크를 상대로 이제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이걸 이런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은 북한군과 전쟁해야 될 한국 국군이 북한군과는 전쟁 안 하고 일본 자위대를 상대로 쓸데없는 전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죠? 그래서 이제 덴마크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표트르 3세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페테스부르크를 비우고 전선으로 나가 있는 사이에 근위병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부인 에카테리나를 황제로 추대를 하고 간단하게 이 표트르 3세를 체포합니다. 표트르 3세는 부인한테 살려달라는 애걸복걸하는 비굴한 편지를 남겼지만은 감옥에 보내고 감옥에서 죽여버렸습니다. 표트르 3세는 부인의 명령으로 죽였는지 알아서 죽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죽임을 당했느냐? 첫째, 적장을 흠모했다. 동맹국을 바꿨다. 자기의 군대를 모독했다. 종교를 모독했다. 이것이 죽음을
불러들인 것이죠. 적장을 허무하고 적군을 위하여 동맹을 파기하였다가 맞아 죽은 황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에카테리나는 남편을 죽이고 황제가 되었지만은 아주 30몇 년 동안 이 러시아를 이끌면서 영토를 한반도 2배를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해로 진출을 했습니다. 터키를 누르고 흑해로 진출을 하고 그래서 유럽에 무시할 수 없는 강국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계명군주로서 이 지금 페테스부르크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관 에르미타주 미술관을 이분이 만들어서 거기 수장품들을 수집한 사람이 바로 에카테리나 2세였습니다. 어쨌든 이 에카테리나 2세는 또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애인이 많았습니다. 젊은 장교들을 애인으로 한 11명의 이 애인이 있었다 그러면 동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바꾸면서 이 에카테리나 2세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상한 그 남편이 적국과 동맹국을 분간하지 못해가지고 이상한 외교 정책을 펴다가 자멸하는 바람에 위대한 군주가 한 사람 나온 셈이니까 아이러니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감사합니다.